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9회 퀴어문화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자위기구와 성기 모양을 본뜬 비누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선정적인 도구들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됐지만 쏟아지는 비난에도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음란한 의상을 입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자위기구, 성기 모양의 비누 등도 버젓이 진열됐습니다. 퀴어 축제를 최종 승인하면서 축제 당일 문제 행위를 단속 계도하겠다고 약속했던 서울시의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셈입니다. 서울시는 축제 내내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단속했고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에도 수차례 계도를 요청했지만 이를 주최 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한 차례 가서 그냥 보고 온 게 아니라 계속 시간마다 계속 순찰조를 투입해가지고 계속 요청하고 거기에서 그런 어떤 부스인가요? 그쪽에다 요구하고 요청하고 수시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기네들은 얘기로는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퀴어 조직위 관계자들 역시 서울시가 보낸 공문에 회신을 했으며 요구한 절차도 모두 수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받고 회신 드리고 필요한 절차들은 다 수행해 드렸어요. 음란함이 사전에 예상됐던 퀴어문화축제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닌 관할서 남대문 경찰서 역시 관할 팔출소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음란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시민들의 치안 감독 의무에 대한 경각심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청 관할하는 파출소가 태평로 파출소거든요. 태평로 파출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범은 기초 가장 전방에 쓴 경찰관이 가장 현장에 있기 때문에 종로 경찰서 역시 퀴어 퍼레이드 행렬이 종로구로 넘어올 경우에만 자신들의 관할이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행진을 하시잖아요. 행진을 해서 저희 관내로 넘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또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고요. 예. 퀴어 축제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넘어섰지만 정부도 그저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을 내놓으며 음란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가족과의 나들이를 위해 서울광장을 찾은 아이들과 시민들은 음란과 불법 행위들에 무방비로 노출돼야만 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불법이 난무했던 퀴어문화축제에는 미국과 독일 등 한국 주재 대사관과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석했습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치며 광장으로 나온 그들에게 다수 국민들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림 기자입니다. 미국과 영국 대사관, 유럽연합 등의 부스에서 3m도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서는 축제가 열리는 내내 음란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남성 간의 성행위를 상징하는 몸동장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지개 깃발을 몸에 건 채 속옷만 착용한 남성은 온몸에 벨트를 둘렀고 여장을 한 남성 참가자는 찢어진 전신 스타킹과 자극적인 모양의 속옷을 착용한 채 춤을 춥니다. 바로 옆 부스에서는 돈을 받고 술을 팔기도 하고 음란한 기구들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란과 불법이 바로 옆에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을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13개의 대사관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도 역시 퀴어 축제에 부스를 차리고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퀴어 축제 전부터 대사관 건물 외벽에 동성애 옹호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내걸었고 신임 대사는 공식 SNS 계정에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성소수자의 기본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과 전 세계의 단체와 연대할 것이라며 무지개 배너를 걸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다수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퀴어 축제를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외국 대사관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국가임에도 대사관들이 일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정서를 무시한 것이며 헌법 가치 훼손, 나아가 국론 분열까지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사 개진을 위해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등 단체들은 키어 축제 참여 해당 국가의 상품에 대해 불매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성적 소수자 아니면 퀴어 그리고 동성애, 동성혼이 아무것도 아닐 수는 있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윤리와 또 성윤리, 성도덕에 반하는 이런 미 대사관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없다고 밝히며 오직 소수의 인권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음란함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염두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공식 입장이 단지 없는 상태고요. 소수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 차원에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1,024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는 82.9%의 응답자가 키어 문화축제의 음란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3.9%의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동성애 합법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낙태 반대 전국연합이 낙태죄 합헌 결정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연구소 이순호 변호사는 낙태가 합법화된다면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안락사와 영아 살해 요구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태아를 살해하는 나라인 한국은 연간 110만 건, 하루 3천 건의 낙태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며 잉태된 아기의 생명을 죽이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회원 기업인으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 및 회원사 인턴십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창업 경험과 신앙 체험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한국 CBMC 이승률 중앙회장은 청년 실업으로 결혼과 취업, 출산 등의 가치를 포기하는 N포 세대를 위해 기독 실업인들이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라며 창업 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스스로 일어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길려 음악감독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콘서트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뮤지컬 활동한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한 계기에 다문화 우리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돕게 되고 알게 되면서 그동안 한 5, 6년 전부터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저의 이름을 걸고 이제 밴드의 이름을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활동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좋은 일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이번에 우리 아트 유닛이라는 다문화 밴드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 아이들의 계기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밴드가 구성이 됐고 여태까지 일하던 친구들하고 이제 첫 번째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는 그러면 어떤 음악들을 좀 들을 수 있는 무대로 구성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제 작곡을 전공했는데 그동안 피아노 연주자로서도 활동을 계속 했었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클래식 곡들의 뮤지컬 음악을 믹스시킨 조금 독특한 구성의 음악들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이번에는 피아노하고 퍼커션 사운드로 이제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믹스된 소리도 합쳐서. 아니 그런데 우리 감독님께서 사실은 뮤지컬도 굉장히 오래 해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뮤지컬 오페라 유령, 명성황후, 맘마미아 같은 이제 대극장 작품들의
연주자로 시작을 했어요. 네. 또 연주 시작을 하고 음악 조감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또 인도하심으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시작을 한 게 음악 감독까지 네. 오게 되었고 활동했던 작품들은 굉장히 많은데 미스다 20도 했었고 네. 펜터 뭐 하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주로 창작 뮤지컬 네. 음악 감독과 작곡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는 지금 이제 정동극장에서 판이라는 작품을 음악 감독하고 연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곡들도 하고 또 클래식 연주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음악 감독님 이렇게 이력을 쭉 보면 정말 화려한 무대에서의 그런 음악들을 네.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준비하는 콘서트는 그에 반해서 굉장히 네. 좀 작고 소소하고 네네. 그런 미니 콘서트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게 되신 어떤 계기, 우리 음악 감독님의 마음을 움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음악 감독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저의 이름으로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게 되면 공연을 만들고 이제 만든 작품들을 저희 아이들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그것도 기도하던 내용이었는데 하나님 이제 시작하게 하셔서 3년 전부터 제가 수바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함께. 수바트. 네. 어떤 회사인가요?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만들고 제가 이제 연주자로서의 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만든 곡으로 공연을 만들고 또 공연을 변형시켜서 연주도 하고 하면서 주로 이제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하려고 시작했던 회사고 지금도 이제 아이들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많은 분들 음악 외에 또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하고 만나는 계기가 되면서 공연과 전시와 체험과 책이라는 컨텐츠를 합칠 수 있는 컨텐츠를 계획을 해보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책을 가지고 공연을 만드는 활동을 저희가 수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도 제가 굉장히 많이 눈으로 봤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던 중에 이번에 하는 콘서트는 특별히 전시와 공연이 함께 가는 콘서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니 콘서트 하는 그 콘서트 장소가 아트스페이스 담다라는 갤러리예요. 미술 갤러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협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께서 그 공간에 전시를 일주일 동안 하고 계시고 일주일간 전시한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같이 공연을 하는 그래서 융합 콘텐츠?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또 회사도 설립하시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마음이 가게 되셨을까요? 그 이유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음악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중고등학교 때 정말 울며 기도하며 새벽 기도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음악을 할 형편은 안 되지만 저는 음악이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하는 음악을 정말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제가 성원을 드렸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작곡가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유독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계속 중고등학생들의 교사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아이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 저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의 삶의 일부는 그냥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특별하게 제가 몇 년 전에 모자이크라는 저희 다문화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자이크라는 하남시의 모자이크라는 센터에서 모자이크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곡을 한 곡 써주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공연을 만드는 걸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계획을 하시고 실제로 일을 하셨고 그걸 제 눈으로 너무 많은 장면을 목격을 했었고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아이들은 믿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고요. 아이들이 어떤 공연을 계기로 제가 함께 써줬던 음악을 계기로 마음이 움직였던 아이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 아이들 중에 많은 부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아이들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문화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고아인 아이들, 뭐 소외된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 예, 그 뒤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 주셨고 정말 제가 또 유독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드림빌이라는 복지단체에 있는 아이인데 버림받은 너무 상처가 많고 이런 아이다 보니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듯 마음을 많이 다친 아이들. 를 만나 유독 심하게 마음이 다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나면서 좀 처음엔 충격이었고 몇 달을 접촉을 하면서 이 아이가 과연 변할까라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접촉을 하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제 끝나고 가려는 저를 뒤에서 안고 선생님 가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걸 제가 사실 잊지를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몇 번 있어요. 그 아이도 많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정말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음악을 제가 어떤 길로 가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헌신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다가 탄생된 것이 이번에 미니 콘서트예요. 이번에 그러시군요. 이제 김일려 밴드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밴드에서 저희가 이제 티켓을 2만 원씩 받아요. 2만 원씩 받는데 그의 모든 이제 전 수익금은 이제 다문화 아이들의 기부가 될 거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이제 작은 공연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름으로 이제 시작하면 큰 공연, 작은 공연, 뭐 대극장에서 하든 중극장에서 하든 수익성이 있는 작품이든 없는 작품이든 그래서 제 이름으로 하는 모든 밴드에 수익의 일부를 이제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서원으로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시작하는 그런 콘서트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이기도 하네요. 이번 콘서트가. 그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시면서도 그렇고 그동안 이렇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많은 접촉을 하시고 또 많은 또 마음을 얻으셨을 텐데 조금 그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상 만나고 이렇게 경험해 보시니까. 제가 느꼈던 것은 되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자그마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냥 아무 편견 없이 아무 편견 없이 그냥 아이들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는 그 시선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부분들이 물질적인 것도 너무 절실하지만 물질적인 것을 받기 이전에 그 아이들을 향한 시선이 올바르게 돼 있다면 물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주 작은 사랑과 관심. 아주 작은 사랑과 관심. 미니 콘서트 이제 준비하시느라 분주한 가운데서 바쁘실 텐데 잘 진행되시기를 더불어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300년 전 유럽의 한 수도원. 평수사의 삶과 신앙 고백을 통해 현대인의 각박한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18배 나이에 하나님께 붙들린 후 수도원 회계의 사환으로 일하기도 하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지니게 되는 등 여러 굴곡을 지나 마침내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보낸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수도원에서 주방 허드렛 일이나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호흡하듯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의 삶을 통해 단조롭고 고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독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 11년 차, 교회학교에서는 18년 넘게 교사로 섬기고 있는 최병호 저자가 아이들과 좌충우돌하며 깨달은 지혜와 전도 노하우를 아낌없이 들려줍니다.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교 시절 불교 학생회장까지 맡았던 저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열혈 전도왕으로 사는 일상을 책에 담았는데요. 즐거움보다는 무거움을 안겨주는 단어로 여겨질 때가 많은 전도. 저자는 전도가 결코 짐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파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성 목사가 부활을 주제로 처음 선보이는 신간입니다. 저자는 부활신앙이란 무엇인지,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묵상한 내용들을 책에 담았는데요. 1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 대한 주제를, 2부에서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부활 신앙의 참된 의미를 독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20세기 뛰어난 문학가이자 변증자로 꼽히는 C.S. 루이스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며 현대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제시하는 본향으로의 여정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C.S. 루이스의 신학을 주제로 논문을 쓴 저자 박성일 목사는 이 책을 통해 순전한 기독교 사상에 대한 개관을 제시하며 본향으로의 여정이라는 순례 모티브를 철저하게 탐구해 나가는데요. 이 안에서 계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등을 이끌어내며 C.S. 루이스의 신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많은 분들이 찾는 한강이 시민들이 치우지 않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10톤씩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환경 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양심을 지키는 행동,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